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넥스트 레벨 권혁규 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양현준 편이 나갔어요. 네. 저번에. 근데 사실 셀틱에 새로운 얼굴이 또 있잖아요. 네. 권혁규 선수가 네. 있잖아요. 이번에는 권혁규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건데 추후에 셀틱의 트리오 중 한 명이 남은 오영규 선수도 넥스트 레벨의 주인공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뭔가 처음에는 좀 유명하더라도 다뤄봐야 될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은 덜 알려진 선수를 조명하는 게 제가 넥스트 레벨 시작한 좀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뭐 이 선수들이 안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덜 알려진 선수를 조명한 다음에 오영규 선수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한 기준이 맞거든요. 그 아시안 게임 아래, 그러니까 네. 99년 아래 선수 나이잖아요. 뭐 지금 유명해지긴 했어도. 그래서 나중에 오영 선수도 한번 뭐 너무 늦게 나와서 서운할 수 있겠지만 고객님이 일단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제대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양현준 선수는 작년에 K리그 원에서 영플레이어 상도 받고 1부에서 주전에 먹고 뭐 토트넘 올스타전 뭐 이렇게 등등등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권혁규 선수는 뭔가 잘한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지만 뭔가 많이 알려진 거는 적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권혁규 선수에 대해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셀틱에 간 3명 중에 오히려 좀 인지도는 가장 떨어진 선수인데 좀 기본기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탄탄하게 느끼는 게 일단 정말 어렸을 때부터 뛰었고 2019 시즌에 부산의 K리그2 최초로 준프로를 맺고 이제 부산에 왔고요. 또 이제 권혁규가 정말 그 부산 그 포항처럼 좀 이제 유스 잘 발굴하거든요. 부산도 그 개성중, 개성고, 뭐 신라중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잠재력을 있는 선수들을 발굴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권혁규였죠. 권혁규가 이제 2019 시즌에는 K리그 2에 있었지만 2020 시즌에는 K리그 1 경험도 했고 이 선수가 좀 영리한 게 빠르게 군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오현규도 빠르게 해결해가지고 셀틱 갔지만 좀 양현준은 부러운 느낌이죠. 좀 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가지고 부산에 돌아왔고 부산에 돌아와서도 물론 돌아왔을 때 부산은 강등이 됐고 이런 K리그 2에 있었지만 K리그 2에 있어도 주전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좀 부산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부산이 잘 나갈 때도 좀 중원 핵심으로 활약을 하면서 이 선수의 잠재력은 뭔가 부산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게 공격수가 아니고 삼선 미드필더긴 해가지고 확실하게 막 존재감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권혁규를 보고 있으면은 좀 안정감이 있고 좀 든든한 면이 있어가지고 좀 부산 경기를 바라보는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혁규의 좀 능력을 알 수 있는 좀 다 알고 있는 편이었죠. 뭔가 이번 여름에 셀틱에 입단하기 전에 사실은 막 겨울부터 권혁규에 대한 루머가 정말 많았던 걸로 들었거든요. 저는 뭐 셀틱에서 처음에는 뭐 조규성을 노렸다가 권혁규를 노렸는데 그 다음에 오영규를 노리고 막 그런 엄청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과 플레이 스타일이 도대체 어떻길래 해외에서 이렇게 권혁규를 못 데려가서 이런 얘기가 많았을까요? 뭔가 사실 근데 낯선 그전 말하는 게 좀 낯선 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대부분이 뭐 공격수거나 사실 김민재 선수 이전에는 그 수비수는 얼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격수가 특히 많았고 윙어 특히 윙어 줄을 잃었죠.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기성용 선수 이후에 이렇게 삼선 미드필더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영입 유럽이 하는 게 좀 낯설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권혁규가 어떤 장점이 있길래 어떤 스타일이길래 좀 이렇게 뭐 셀틱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팀들 땡기느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상황이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팬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권혁규는 뭐 이 선수가 완전히 대단한 클래스라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그 삼선 미드필더 중에 아주 압도적으로 그냥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나이 때 그 우리나라 U20이나 뭐 그런 룰 적용하는 선수를 보면은 대부분 공격수예요. 뭐 빠르게 빼거나 빠르게 넣거나 뭐 이런 선수 다 공격수인데 뭐 센터백이나 중미나 이런 건 특히 적어요. 특히 삼선 미드필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권혁규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어린 나이부터도 삼선 미드필더 주전으로 뛰었고 선발로 뛰면서 경험을 쌓았고 또 이 선수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이 선수가
피지컬이 좋고 일단 또 이제 공 잘 차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서 공을 잘 차고 피지컬 좋고 또 경험까지 있는 선수는 군대까지 해결한 선수는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혁규가 더 장점을 보인 것 같고 또 이 선수가 일단 아까 말한 대로 공 잘 차기 때문에 또 삼선이긴 해도 공을 몰고 올라가거나 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시아 수비형 매체들은 그냥 피지컬 좋거나 아니면 좀 수비만 하거나 이런 선수 많다 느낄 텐데 좀 권혁규가 보여주는 거는 그 나이에도 안정적이고 패스도 잘하고 또 몸도 탄탄하고 이런 면에서 좀 유럽 사람들이 봐서 좀 더 눈길이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삼선 미드필더가 최근에 되게 희귀해지고 몸이 높아지고 있는데 원하는 기준이 딱 그런 거거든요. 경험도 있고 뭐 몸도 좋고 탄탄하고 또 이제 패스 잘하고 또 그 잘하는 뿐만 아니라 삼선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공을 끌고 올라가서 좀 전진 좀 이렇게 연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해주고 좀 그런 역할을 사실 되게 많은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권혁규는 똑같은 반복이지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연마를 해왔고 또 군대를 거치면서도 김천에서 주전이었고요. 또 부산 돌아와서 주전이었고 또 연령만 대표팀에서 꾸준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클럽 대표팀 또 권혁규가 걸어온 길을 좀 팔로우 하다 보면은 유럽 팀들이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사실 01년생이더라고요. 이 네. 선수가 01년생이면 아직 어리고 네, 파리 올림픽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셀틱이라는 팀이 스코틀랜드에서 강자고 네. 막 그런데 과연 주재원 경쟁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경쟁이 치열할 거라 느끼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삼선 자리에 어린 선수를 잘 기용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선 정말 중요한 자리고 한 번 실수하는 순간 좀 큰 위협을 다가올 수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리딩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어린 선수가 맡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그 자리에 이제 뭐 2001년생 특히 2000년대생들은 거의 기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특히 유럽은 아시아 선수한테 또 아시아 선수 중에 어린 선수한테 그 자리를 맡긴다? 사실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자기 증명하는데 권혁규는 K리그에서 증명을 했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일단 영입을 했고 그 잠재력을 영입을 했지만 그 가는 길이 경쟁을 하는 길이 좀 험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또 셀틱의 그 자리가 막 빈약한 게 아니거든요. 뭐 칼럼 맥그리거도 있고 데이빗 텀블도 있고 또 이제 좋은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최근에 영입한 오닌 홀름도 있기 때문에 셀틱이 뭐 그 자리가 너무 비어가지고 권혁규를 영입한 게 아니라 충분히 선수들이 있지만 권혁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공략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셀틱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개막을 했는데 양현주는 좀 나오고 있는데 권혁규는 벤치에 있고 못 나오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못 나올 거다는 아니지만 좀 그런 경쟁하는 길이나 권혁규 자신이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 조금 험난할 수 있다고 느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탄탄한 스쿼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혁규가 어떤 걸 보완해야 될까요? 뭐 스코틀랜드 굉장히 거치기 때문에 그 삼선에 대한 그런 경합이나 이런 게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권혁규가 조금 더 이런 뭐 몸을 키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합이나 이런 걸 밀리지 않는 또 이런 침착함이나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 선수가 붙었을 때 충분히 공을 지켜낼 수 있고 수비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좀 로저스 감독도 권혁규를 믿고 기용할 만하다. 뭐 선발이든 교체든 이제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패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코틀랜드 리그 자체 내에서 거친 압박이나 거친 경합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공을 지켜내고 또 수비적으로 내려왔을 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 경험을 쌓아야 그 실전 경험이든 아니면 뭐 연습 경험이든 쌓아야 그때쯤에야 이제 뭐 선발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은 이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삼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귀한 자리가 됐잖아요. 네네. 스쿼드가 많이 없고 그런데 이번에 AFC U23 아시안컵 예산 명단에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 자리가 대체적 많이 없는데 성인 대표팀 탑승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전 진짜 고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권혁규 같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선 미드필더가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린 나이 선수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우영 선수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대체자라고 한 박용우도 91년생인가 그렇게 되고 또 그 뒤는 정말 없습니다. 뭐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팀급으로 올라갈 이런 경력이나 이런 능력을 보여준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클린스 감독님이 유럽을 좋아하시니까 유럽에서 뛰고 있고 물론 주전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연습 경기 통해서든 이렇게 경험을 쌓고 있는 권혁규를 적어도 한 번은 무조건 실험해볼 것 같아요. 뭐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모르겠지만 일단 뽑아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 이제 9월 A매치가 웨일스 열리기 때문에 바로 옆이잖아요, 스코틀랜드. 충분히 한 번쯤은 권혁규가 선발로 뛰지 않고 있더라도 셀틱에서 이런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K리그에서 충분히 뛰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그 삼선 자리에 대한 니즈가 확신인 상황에서 뽑아보지 않을까. 당장 9월에도 뽑힐 수 있을 것 같고 뭐 9월 안 뽑힌다고 해도 부상만 없다면은 당장 내년에 열릴 아시안컵에도 한 번쯤은 이제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성인 A대표팀에는 보면은 뭐 정우영 선수를 대체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뭐 정우영 선수가 안 나왔을 때 경기 흐름이 너무 달라졌다. 너무 안 풀린다. 뭐 이런 소리가 많잖아요. 네. 권혁규 선수가 거기 자리에 쓴다면 그 자리를 잘 대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정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호흡 면에서는 좀 안 좋을 수, 그러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권혁규가 좀 이상적인 정우영의 좀 대체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냥 뭔가 정우영을 떠올렸을 때 큰 키, 또 패스 능력 아니면 좀 리딩 능력이 좋다고 평가되잖아요. 안정감이나 혼자 있어도 조금은 뭐 후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권혁규 부산에 있을 때. 뭐 혼자 있어도 뭐 든든하고 뭐 안정감이 있고 물론 부산이 K리그 2에 있고 뭐 이렇게 완전히 경쟁력이 K리그에서 큰 클럽은 아니라고 해도 뭐 권혁규가 있으면 든든하고 권혁규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또 이 선수가 수비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패스를 넣어주고 이런 거 능해서 뭔가 좀 정우영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우영을 대체할 수 있겠다. 또 이 선수가 정우영 선수보다 조금 공격적이거든요. 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경합도 해주고 이렇게 공격도 풀어줄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정우영과 똑같은 역할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확장된 역할,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선 자리에 좀 변화, 좀 신선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정우영 선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께 권혁규 선수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정리하자면 정우영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맨날 대표팀 나올 때마다 그래서 누가 대체할 거냐, 정우영은 누가 이제 메울 거냐 하는데 권혁규가 저는 딱 적임자로 느끼고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에 있어서 한국 축구가 조금 더 이제 그 중추적인, 그러니까 그 척추 라인에 고민이 많을 때 권혁규를 눈여겨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 대표팀 뽑히지 않고 뭐 열랭볼 뽑히고 셀틱에서도 간간히 나오더라도 이 선수를 주목해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정우영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